내가 한 짓이 뭔 줄 알아? 내가 말한 그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진정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어?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솔직, 그건 변명일 뿐이야. 넌 가족의 비밀을 이용해서 상처를 준 거라고. 형, 상처를 줄 생각은 아니었어.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한 형제자매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존재한다면 놀랄까요?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때때로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잘못 공유한다면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비밀로 남아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비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보호하고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재산과 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재산과 금전 문제입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때때로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금전 문제는 형제자매 간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영등포에 사는 52세 김영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여동생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동생은 이를 듣고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동생이 기대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었고 김 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처럼 가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희야,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나도 계획이 있어서. 오빠, 가족이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정말 필요해. 이러한 경험은 김 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의 금전적 갈등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금전적 정보 공유는 불필요한 기대감을 조성하고 이는 결국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60세 박수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박 씨는 형과 함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지만 박 씨는 자신이 부모님을 더 많이 돌봤기 때문에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유산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형,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돌봤잖아. 그만큼 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주혁아, 부모님 뜻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감정 상하지 말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의 경제적 갈등은 전체 가정 분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금전 문제를 잘못 다루면 가족 내에서 큰 불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55세 이정민 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는 사업 실패 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제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형제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형제 간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형, 나 이번에 정말 힘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정민아,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 그래서 재산과 금전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이후로는 금전적 도움을 주기 전에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고 여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금전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지원 대신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금전적 지원 대신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형제 자매 간의 금전 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존중하며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금전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형제자매와의 대화에서 종종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곤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평에 사는 67세 이선희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오빠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명절 때마다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씨는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했지만 오빠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고 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빠, 요즘 정치 상황 정말 걱정돼. 이 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선이야,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 정책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믿어. 이러한 갈등은 이 씨와 오빠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고 명절 모임이 불편한 자리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갈등은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정치학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가족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구에 사는 65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 씨는 여동생과 종교적 신념이 달라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오랜 세월 동안 특정 종교를 믿어왔지만 여동생은 다른 종교를 선택하며 가족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김 씨는 여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동생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정미야, 나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오빠, 내 선택이야. 나를 존중해 줄 수 없어? 이렇듯 종교적 차이는 가족 내에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며 서로의 신념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논쟁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어 관계에 깊은 균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59세 박미영 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남동생과 정치적 이슈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대화가 감정적으로 격해졌습니다. 결국 박 씨와 남동생은 정치적 주제를 피하기로 합의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훈아, 우리는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자.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자. 그래, 누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족 내 정치적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는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 및 종교적 논쟁은 종종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 모임에서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피하고 대신 건강, 음식, 추억과 같은 긍정적인 주제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은 대화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의 삶의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념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릴 적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로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친밀함이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무심코 드러내면 그것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경남에 사는 64세 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최 씨는 자신의 사업 실패 경험을 형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의 실패를 은근히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형, 사실 이번 사업이 잘 안 됐어.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고 있어. 아, 또 그 얘기야? 민수야, 너도 이제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도대체 몇 번째냐? 넌 언제 철들래? 이러한 상황은 최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형과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이후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의 약점 공유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 깊은 균열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60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씨는 여동생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은 처음에는 이해하고 돕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의 건강 문제를 가족 모임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아,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아.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언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다른 형제들한테도 말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그건 좀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아. 결국 이 씨는 여동생의 행동에 실망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처럼 가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점과 실패를 잘못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57세 박현우 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동생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직장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이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 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생아,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아. 너한테만 털어놓는 거야. 형,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다른 가족들한테도 말해보는 건 어때? 다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직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 이렇듯 형제자매 간의 약점과 실패를 공유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약점 자체가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약점을 공유하면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진정한 유대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약점과 실패를 공유했을 때 그것이 조롱이나 비난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점을 공유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형제자매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은 한번 노출되면 수습이 어려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방어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영역으로 형제자매와의 대화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은 외부의 발설해서는 안 될 매밀한 이야기로 이를 잘못 공유하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천에 사는 55세 김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여동생과의 대화에서 남편의 직장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은 이를 듣고 다른 가족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김 씨의 남편은 이를 알게 되어 기분이 상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에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남편이 요즘 직장에서 힘들어해.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비밀이야. 언니, 알겠어. 힘들겠네. 내가 다른 가족들한테도 말해서 같이 응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야.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김 씨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여동생과의 관계에도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의 사생활 공유는 비밀 유지에 실패했을 때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될 때 느끼는 불안감은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60세 장민호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 씨는 형과의 대화에서 자녀의 학업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형은 이를 듣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이후 이 이야기를 다른 친척들에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 씨의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형,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야. 민호야, 내가 아는 조언이 있는데 들어볼래? 그리고 이 문제 다른 친척들도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건 좀 아직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어. 결국 장 씨는 형에게 이 문제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이야기가 퍼진 후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장 씨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을 공유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58세 이지영 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는 동생과의 대화에서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이를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의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씨와 남편 사이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훈아, 요즘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 내가 듣고 보니 참 안타깝네. 이거 친구들한테도 말해서 조언 좀 받아볼까? 그건 좀 아직은 내 문제로 남겨두고 싶어. 이렇듯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이 잘못 공유되면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결혼 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는 마음의 고민처럼 민감한 내용은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쉽게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은 형제자매와의 대화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신중하게 다루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유대가 강한 가족일수록 서로의 계획과 목표를 나누고 싶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공유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대에 미치지 않는 반응은 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청주에 사는 59세 박상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박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여동생과 공유했습니다. 여동생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다른 가족들에게 박 씨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가족 모임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영희야, 나 은퇴 후에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오빠,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근데 다른 가족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경험은 박 씨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심리적인 보상을 미리 받아 실행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63세 이정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은퇴 후 세계 여행 계획을 형과 공유했습니다. 형은 이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씨가 계획을 추진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 은퇴하고 나면 세계 여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민아, 그거 멋진 계획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많을 거야. 자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알아,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어. 나중에 후회 안 하고 싶거든. 이렇듯 가족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65세 김영희 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학위 취득 계획을 언니와 공유했습니다. 언니는 이를 지지했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김 씨의 계획이 지나치게 야심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김 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고려해야 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위를 따려고 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해보고 싶어. 와, 그거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 근데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내 꿈이니까. 언젠가는 이뤄야 할 것 같아. 이러한 경험은 김 씨에게 가족에게 계획을 공유할 때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요한 계획은 실행 후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의 의견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신랄한 조언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마치고 자신감이 생긴 이후에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형제자매와 공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의 의견보다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지만 잘못 다루면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안성에 사는 62세 이경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로 인해 형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문제를 형과 자주 언급했지만 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이 씨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형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형, 어릴 때 부모님이 형만 편애했던 거 기억나? 그게 나한테는 큰 상처였어. 경수야,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부모님이 우리 둘 다 사랑하셨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너무 뼈아팠어.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이러한 경험은 이 씨에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관계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천에 사는 58세 박수진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박 씨는 여동생과의 대화에서 과거에 있었던 가족 간의 갈등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여동생은 이를 불편해했고 과거의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어릴 때 그 사건 기억나지? 그때 너무 힘들었어. 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지금의 관계에 더 집중하자고. 알겠어. 하지만 그때가 아직도 가끔 떠올라서 말이야. 이렇듯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당시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감정적인 갈등은 한 번에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사는 60세 김정호 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동생과의 대화에서 과거에 있었던 실패,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이를 이해하고 동조해주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예전에 그 사업 실패했던 거 기억나? 그때 정말 힘들었지. 형, 그 얘기 또야?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자. 알겠어. 근데 가끔 생각나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말이야. 이러한 경험은 김 씨에게 과거의 실패를 잘못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을 다룰 때는 그 순간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상처는 내려놓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7번째는 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부양과 유산 문제입니다. 이는 가족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잘못 다루면 깊은 상처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양 문제는 단순히 의무적인 측면이 아닌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산과 유산 문제와 얽히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61세 김영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 부양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보살폈지만 다른 형제들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형제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형, 난 부모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 근데 왜 우리 형제들이 나누는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지? 영훈아, 우리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 너도 이해해줘. 알겠어. 하지만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게 서로의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상황은 김 씨에게 부모님 부양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 책임 분담 문제는 감정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는 가족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에 사는 64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씨는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형제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씨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유산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이 씨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뜻대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돌봤는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 그게 더 공정한 방법 아닐까? 물론 이해해.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렇듯 유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은 전체 가정 분쟁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산 분배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감정과 역사, 그리고 관계의 역학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사는 63세 박민수 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부모님 부양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양의 방식과 책임 분담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이는 큰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형, 부모님 부양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서로의 상황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어. 민수야,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해. 알겠어. 그럼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박 씨는 형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는 부모님 부양 문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부양과 유산 문제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유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의 사랑과 유대를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7가지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는 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재산과 금전 문제. 두 번째,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념. 세 번째, 개인의 약점과 실패. 네 번째,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 다섯 번째,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여섯 번째, 과거의 상처와 비밀. 일곱 번째, 부모님 부양과 유산 문제. 모두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시험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잘못 다루면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특히나 예민한 주제로 자칫하면 서로 간의 감정선을 크게 벗어나게 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와 통계 자료들은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 TV였습니다.